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건넨 적 있나요? 추운 겨울날 허기진 몸을 녹여주는 국밥 한 그릇의 온기. 그 속에는 단순한 국물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시골의 작은 국밥집에서 20년째 무료로 한 그릇을 내어주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름도 사연도 묻지 않고 그저 배고프면 먹어요라고 말하는 그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의 국밥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요. 지금부터 그 따뜻한 마음이 이어져 온 2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뜹니다. 70 넘은 몸이지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일어나니까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졌어요.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은 건 아니에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골을 우리는 거예요.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어제 밤부터 우려낸 육수에 새뼈를 넣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소리가 참 좋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작은 그런 거였어요. 2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국밥집은 원래 남편이 하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는데 갑자기 혼자 다 해야 하니까. 처음엔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남편 솜씨만 못했으니까요. 국물 맛도 영 아니었고 김치도 제대로 안 익어서.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구슬퍼 그런 날이었죠.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게 보였어요. 1시간도 넘게 그러시더라고요. 젖은 옷차림의 할아버지 한 분이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시는 거예요. 결국 저쪽에서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참 어둡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한데 국밥값이. 말을 다 하지도 못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 남편도 돈 없어서 끼니 걱정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 이야기지만요. 어르신 앉으세요.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정말 돈이. 사람은 따뜻해야 하잖아요.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그분이 국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그런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도 혼자 사는 몸이니까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매일 한 그릇씩은 꼭 비워두자고. 처음엔 간단한 생각이었어요. 하루에 국밥 한 그릇 정도야.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장사도 잘 안 되는 판에 공짜로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한 그릇씩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이 늘어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더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마음씨가 좋으시네요.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따뜻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사도 잘 되고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한 그릇의 자리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앉았어요. 어떤 날은 노숙하시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냄새가 좀 나셔서 다른 손님들이 좀 그래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다들 따뜻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국밥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저도 울컥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는데. 또 어떤 날은 어린애가 왔어요.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일하러 나가서 집에 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손으로 국밥을 떠먹는 모습이 참 애띠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보다 더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더 고마워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중년 남자분이에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병원비 때문에 당신이 끼니를 거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오셨는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항상 고맙다고만 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어머니 간병할 힘이 생겨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지나니까 동네 분들이 제 일을 다 알게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국밥을 드시고 나서 돈을 더 두고 가세요. 사장님, 저 자리분까지 해서 계산해 주세요. 어떤 분은 쌀을 갖고 오시기도 하고 김치 담글 배추를 갖고 오시기도 하고 한 번은 정육점 사장님이 사고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거 그 자리 국밥 끓이는데 쓰세요. 가게 뒷문에는 작은 메모지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하루를 견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제게는 희망이었어요.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런 메모들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국밥 한 그릇 나눠준 것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하시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겨울이 있어요. 몇 년 전 한파가 정말 심했던 겨울이었어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청년이 거의 쓰러지듯 들어왔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온몸이 덜덜 떨리고 혹시 국밥 한 그릇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따뜻한 국밥을 끓여서 드렸는데 그 청년이 국밥을 받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알고 보니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내려왔는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도 연락 못하고 길에서 며칠을 헤맸다고. 그날 저는 국밥만 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옷도 하나 꺼내줬어요. 우리 남편 옷이었는데 그냥 두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입으세요. 사람은 따뜻해야 해요. 그 청년이 울먹이면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분이 가게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10년 전 겨울에 굶주린 청년이었어요. 그때 국밥 한 그릇 주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추위에 떨던 청년이 이렇게 말끔하게. 지금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을로 발령받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 그 따뜻함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이야. 그분은 이제 이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계세요. 가끔 가게에 들러서 안부도 묻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는 제가 나이가 많아져서 며느리가 가게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곧 완전히 물려줄 생각이에요. 처음엔 며느리가 걱정하더라고요. 어머니, 공짜로 주는 거 계속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공짜가 아니야. 우리가 받는 게 더 많아. 며느리도 이제는 이해해요. 그 한 그릇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요즘엔 동네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쌀을 갖다 주시는 분, 김치를 담가서 갖다 주시는 분, 국물 끓일 뼈를 기증해 주시는 분. 이제는 정말 온 동네가 함께 하는 일이 됐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용돈 모았어요. 이거로 어려운 분들 국밥 사주세요. 어찌나 기특하던지. 그 작은 손에 들린 돈이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었는데 그게 100만 원보다 값져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 국밥집은 그냥 국밥집이 아니에요. 마을의 밥상이 됐어요.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곳,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곳,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곳. 가끔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와요. 소문을 듣고 구경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사람은 따뜻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에요. 정말 그래요. 거창한 철학이나 대단한 각오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사람 보면 밥 주고 싶고, 추운 사람 보면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솥에 불을 지펴요. 사골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은 누가 이 자리에 앉을까 생각해요.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제가 혼자 먹어요. 그것도 좋아요. 오늘은 어려운 사람이 없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이거든요. 어떤 날은 여러 사람이 와요. 그럼 저는 더 끓여서 나눠줘요. 한 그릇이든 10그릇이든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는 것. 제가 국밥 한 그릇 나눠주면 그 사람은 배가 부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누가 더 큰 선물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작은 것이라도 계속하면 큰 힘이 된다는 것. 국밥 한 그릇이 뭐 대단한 건가 싶었는데 20년 동안 쌓이고 쌓이니까 이렇게 큰 일이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배고파하고 있을 거예요. 추워하고 있을 거고 외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작은 국밥집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작은 위로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세상에는 나를 따뜻하게 봐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만 해주셔도 고마워요. 며느리가 이제 가게를 물려받으면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 한 그릇의 자리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해요. 제가 없어도 이 따뜻함은 계속되었으면 해요. 그게 제 작은 소망이에요. 한 그릇의 국밥은 정말 작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정말 큰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거예요. 저는 그걸 20년 동안 몸소 느꼈거든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솥에 불을 지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이 따뜻한 한 끼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텐데. 보글보글 솥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또 누가 이 따뜻한 자리에 앉게 될까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